도지사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가면의 조각을 다 찢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1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점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은 외압을 못 견뎌서 중도 사퇴했다.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요,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40분간의 녹음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새로운 녹음 파일도 있는데요. 먼저 직접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고 그래. 사장님이랑 저는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장님 결제 나와서 저한테 동의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이미 지난 거는 현 상황을 모르시고 왜 다른 쪽에 연연하세요. 이미 썩은 줄을 잡고 한 모습으로 보이지 말자고 그래. 핵심 내용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 녹음 파일 속에 등장하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배경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14년도에 이제 공식 설립이 됐죠. 그때 초대 사장을 한 분이 바로 황무성 사장입니다. 예. 이분은 한신공영 사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동부건설에도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이 건설업계만 꾸준히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 사장이 됐는데 유한기 씨 같은 경우는 바로 한신공영에서 상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은 회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개발공사에 이제 들어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초기에 들어와다 보니까 이 황무성 사장이 이제 유동규 씨가 추진하고 있었던 당시에 정민영 변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변호사를 취업시키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 황 사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자신의 밑에 있는 기획본부장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장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 캠프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고요. 바로 2015년도 바로 2월 달이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때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이 황 사장이 걸림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황 사장 같은 회사에 있었던 유한규 본부장을 시켜서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그런 정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계속적으로 사퇴를 종용을 했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항의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한기 본부장은 이 대장동 사업 이후에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잖아요. 네, 포천도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 거기에 지금 사장을 맡고 있고요. 예. 아마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사장에 대한 사퇴 문제를 유한기 본부장한테 떠맡긴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직권남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기 씨와 이 황무성 이 관계, 이 녹취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녹취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대장동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 도공 내에서는 도시개발공사 내에서는 유원이라고 불렸고, 지금 들으셨던 녹음 파일 속의 유한기 전 본부장이 U2,
뭐 이렇게 불렸다라고 인물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들었던 녹음 파일을 저희가 한번 써봤거든요. 아니 뭐 그게 지 거야 원래? 뭐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탑 때 두 번째 나오시는 금태섭 장님. 여기서 이 녹음 파일에서 시장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걸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말하자면은 지금 이 황 사장 쪽에서는 강제로 사표를 내게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일을 할 때 임명권자가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은 사장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예. 하급 직원이 사장한테 가서 사표를 내라 마라 그러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어떤 그 실세가 있다. 그것이 임명권자인 시장이냐 혹은 뭐 그때 실세라고 알려진 유동규 본부장인지는 이 수사를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임명권자가 이렇게 나섰다면은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강요죄가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하급 직원이 사퇴를 강요한 것 자체도 특이하지만 예. 여기서 좀 이례적인 것은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왜 나가라 그러는지는 서로 말은 안 해도 분명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까 그 환경부 장관 얘기도 하셨지만 예. 환경부 산하단체 무슨 문화부 산하단체장들 나가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선거 때 공 세운 사람들한테 자리 주고 이래야 된다. 근데 여기 황무성 사장은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무슨 시장이 바뀌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때 이 부하 직원이 나와서 비상식적으로 내쫓으려고 했냐? 아하. 지금 대장동 사업을 놓고서 이게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예. 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사장을 사퇴시켰다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 의원님 말씀은 이게 생각보다 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특혜역 책임론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직권남용이냐 강요죄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사실은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뭐 혹시 밑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더라도 나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의 임면권은 법 규정에 의해서 성남시장한테 있었거든요.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예, 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김종혁 국장. 그러면 글쎄요. 시장님 허가 받아라 그래 라고 황무성 전 사장이 얘기했더니 아이 참 저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쳐놓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참 밑에 부하 이제 전 본부장이 당시 본부장이 사장에게 사퇴 종용 압박을 한다는 것도 참 아무리 그 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참 이례적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채널A의 이번 단독 보도가 이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그럴 정도의 큰 특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좀 두둔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거는 유동규와 남욱 그리고 정영학, 김만배가 다 짜고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시장은 몰랐다. 그리고 이 시장도 본인은 배반을 당한 것이지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민간으로부터 수많은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에 대해서 아니 몇만 명 되는 직원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은 전혀 측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몰랐을 수는 있다. 근데 알고 한 게 아닌데 무능하다고 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예.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고리가 나온 거잖아요. 이 연결고리. 예를 들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비서실장, 그다음에 유동규라는 사람들이 유동규에 대해서 사장을 쫓아낼 정도로 밑에 사람이 본부장이 사장을 쫓아낼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 그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지금 녹취록에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쫓아낸,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낸 사람의 배후에는 예. 이재명 시장이 있고 이재명 시장은 그 연결고리로서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정일 국장 생각은 그러니까 암묵적인 승인이 이재명 지사를 한 거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거다. 예. 아니 여기 내용이 보면 사장님이 그 지금 이제 이 성남도시개발 황무성 사장이나 저나 뭔 백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유동규가 얼마나 대단한 실세이길래 자기 위에 사장도 앉혀놓고 그다음에 그 개발사업본부장을 앉혀놓겠어요. 본인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야당이라든가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했던 유동규는 복심이었고 이재명의 복심이었고 이재명의 뭐 관우장비 유비 뭐 이 중에서 장비라고 불렸을 정도로 아주 핵심 측근이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새롭게 공개된 이 녹음 파일에는 시장 관련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 녹음 파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계속된 사퇴 종용에 황무성 전 사장은 사표를 쓰더라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쓰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이 가시죠. 정 기자님한테 자리 계시고. 아니 나는 이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거야. 정말 야 어떻게 시장에게 직접 주겠다라고 했더니 뭐 오늘 같이 가시죠라는 표현까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그만두라라고 이렇게 좀 강요하는 듯이 말한다는 것은 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3억 5천 정도를 뇌물로 받았다고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무성 사장을 그만두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황무성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황무성 사장과 어떤 유한기 전 본부장 간의 대화 내용이고 예. 그간의 속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한기 본부장이라든가 유동규 본부장을 소환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이재명 지사와 연결해서 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황무성 전 사장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날 저희 채널의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당시에는 중대사퇴 요구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처음 입을 열었었습니다. 유한기 본부장이 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자 공모를 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사람을 좀 가려서 좋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사퇴 압박 온 건 맞으세요? 예. 사람 좀 제대로 쓰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딱히 뭐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 좀 소명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이제. 이 녹음 파일,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잠시 뒤에 정진상 실장의 이름도 저희가 그 내용도 소개하겠지만 정진상 8번, 유동규 전 본부장 12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7번이 언급됩니다. 물론 뭐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40분간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더러 황무성 전 사장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신뢰 여부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황무성 전 사장이 아마 이 녹취를 한 배경을 보면 예. 추정을 해보면 그 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사퇴를 종료하고 자신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언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도 사실 눈치를 좀 챘겠죠. 바로 2월 6일 날 이 오후 3시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번 더 요구를 받습니다.
두 차례 더 사퇴 요구를 받고 3월 11일 날 사표가 수리가 됩니다. 근데 사표 수리가 되기 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을 찾아가요. 예.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사람 좀 잘 써라 라는 경고를 제가 충고를 하고 와요. 근데 참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본인이 사표를 들고 왔는데 왜 사표 내는지 모르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있는 성남도계공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쓰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왜 사표를 썼는지 이유도 모르고 수리를 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정말 시장한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충원이잖아요. 사표를 쓰면서 사람 좀 잘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사표를 냈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 시점이 보면 결국은 이 성남도계공이 만들어지고 대장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황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아주 전문적인 건설업자거든요. 건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아마 본인 판단이 섰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자신의 어떤 부당한 압력, 왜냐하면 임기가 1년 3개월 했고 1년 7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절반도 못 채우고. 네, 절반도 못 채웠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밑에 있는 공사 사장들이 나갈 때는 실적이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뭔가 심각한 불법이 있거나 뭐 돈을 횡령했거나 뭐 이런 혐의가 있어야 될 텐데 아까 녹취록에 보셨지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억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